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롭게 굿모닝 인포맥스로 여러분께 월요일 아침부터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 PD 배 PD고요.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예, 대표님 저희가 확실히 개편 전에 비해서는 저희 배경도 그렇고 오늘 대표님도 오늘 왠지 좀 더 멋져 보이시고요. 제가 넥타이 100만 년 만에 뵀습니다. 예, 저도 저희 사장님께서 제 맨날 검은 티만 입고 나오니까 칙칙하다 그러셔가지고 개편하는 김에 저도 좀 산뜻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혹시나 저희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지난번에 공지드렸던 대로 개편을 맞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저희가 쭉 연속으로 2시간 반 동안 생방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기존에 그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국제 뉴스들을 위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코스닥,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증시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한국 그 증시 상황에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깊이 있는 분석 더욱더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월요일에는 미국장이 없죠.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마람 특파원이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녹화로 저희가 올려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미국장은 없었지만 지난주 미국 증시 한번 쭉 되짚어보고 이번 주 미국 증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여러분께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케빈 대표님 저희가 8월 15일 특집 방송 때 모신 이후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사실은 개편 카드로 남겨두려고 일부러 저희가 그동안 많이 아꼈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그 미국 증시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는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의 이제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지난주 한 주간 미국 증시의 어떤 키워드 같은 걸 뽑는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뭐 CPI였죠. 뭐 CPI 나오고 나서 거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씩 빠져버렸으니까 네. 키워드가 CPI였는데 이제 저는 키워드는 CPI였지만 실제로 이제 오히려 가려진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명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가 안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M&A든 투자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미국 회사들은 다른 나라 회사들 살 때 맘대로 살 수 있는데 다른 나라 회사가 미국 회사를 살 때는 맘대로 또 못 사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랑 뭔가 연결이 돼 있는 회사가 미국 관련 회사를 사겠다고 하면 또 못 사게 할 거고.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 이제 내용이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 거를 사는 거를 제재하겠다는 거죠? 해외에서 미국 거를 사는 거를 거의 제재하겠다는 식인 거죠. 예. 예, 미국 회사들. 그렇죠. 우리가 성 네네. 기자님하고 다뤘던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실제로는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뉴스화도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CPI가 워낙 뭐 네, 뭐 뒤집고 워낙 있으니까. 강력해서 네. 뭐 티도 안 난 것 같아요. 나머지 뉴스들은. 그러니까 그 결국은 부정적인 뉴스죠? 네, 부정적인 뉴스죠. 결국 네. 미중 관계가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느낌에 뭐 누가 다른 미국 말고 네. 나머지 미국 회사를 맘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애들이 그리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이제 미국 달러가 너무 강세니까 워낙 비싸졌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머지 기업 사이가 점점 싸졌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미국 회사 살려면 달러로 바꿔 사야 되니까 훨씬 비싸진 거죠. 자기네 나라 돈으로 보면. 그럼 그게 미국 주식에 더 나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머지 글로벌 주식에 더 나쁜 건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둘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미중 갈등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공급망도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결국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막 전 세계 막 뿌려져야 되는데 안 뿌려지고 각자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인플레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 예,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물론 뭐 지금 피크아웃은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 주가 지수, 3대 지수 지난주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저희가 쭉 살펴볼게요. 사실 굉장히 좀 다시 보려니까 가슴이 좀 아프긴 합니다. 예. 네.
지금 주가 지수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화요일 날 제일 컸죠. 네. CPI로. 그래서 뭐 지금 방송 많이 하셨을 테니까 뭐 CPI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예상 8%였는데 8.3 나오고 이러면서 막 난리들 쳤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 하락했는데 왜 이거 안 빠져? 뭐 이러면서 이제 음식료가 올라갔대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비, 의료비들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빠질 거라고 조금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인플레 안 잡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금리 더 폭등하고 이제 100pp 인상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처음에 한 2, 3% 빠졌다가 옆으로 조금 기다가 이제 차트 보시면은 옆으로 조금 기잖아요. 빠지고서 네. 일자로 내려간 다음에 옆으로 조금 기다가 밑으로 확 한번 더 밀리면서 끝나버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심리가 완전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대비해서 금요일 날 종가를 보면은 한 0.7%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그냥 좀 옆으로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2번이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소매 판매 부분이나 아니면은 실업 보험 청구 건수 같은 경우들은 나름 숫자상으로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가 진짜 침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리고 고용도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약간 반등을 시켰는데 또 바로 때려버렸어요. 거기에 PPI 나올 텐가요? 소매 판매, 소매 리테일 판매. 세일즈. 네. PPI는 그 전에 나온 그 거고요. 전에 나왔고요. 네. 네, 그 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밀린 거 3번 부분에서 확 또 일자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 내려간 거는 그 전날짜 장 끝나고 페덱스가 이제 그렇죠.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물류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페덱스 주가를 가지고 물류가 떨어지는 것을 예측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많이 빠진 거죠. 예. BDI나 이런 물류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서 실제로 좀 피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 날에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에 이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 운송 지수도 다 운송 지수 네.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미국 언론들에서도 이 운송 지수 떨어지는 거에서 대해서 굉장히 좀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페덱스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 포커스가 확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물류가 다시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시 공급망 이슈 나오거나 아니면 수요가 이제 더 감소하고 있는. 예, 결국 이제 미국이랑 유럽 수요가 커져야지 물류가 잘 도는데 안 돈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비가 잘 안 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이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뺀 거죠. 일단. 사실 물류가 안 돌아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좀 어렵다라는 결과랑도 귀결이 될 수가 누가 있는 그건 건가요?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가 안 돌아오면 소비가 나빠지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은 꺾이죠. 거꾸로. 네. 금요일 날 뉴욕에서 금요일 날 나온 뉴스죠. 그렇죠. 금요일 네. 날 시장에. 임팩트. 그리고 이게 전에 그 월마트나 이런 이슈하고는 비슷한 비슷하죠. 겁니까? 네,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소비인 거고 완전 네. 이제 물건 팔리는 거. 이거는 네. 이제 그 물건 팔리는 데다가 물건 넣는 데들이 네. 이제 배송이 딜레이 되는 거니까 점점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때 외환이나 금리 쪽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임팩트를 지금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 매크로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기업 실적이 제일 주가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뭐 계속 페드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개입 부분도 너무 많이 이제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주서부터 1,400원 근처 가고 그다음에 145엔 되면서 구두 개입도 벌써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실제 개입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그 네. 금요일인가요? 그 마지막에 거의 10원이 빠졌잖아요. 네, 그 네. 개입이죠. 뭐 무조건 개입이죠. 무조건 딴 거 개입이죠. 없었죠? 네, 무조건 개입이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7.0을 목요일에 찍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것도 무섭죠. 그것도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개입인지 중국은 예, 솔직히 잘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율을 중앙은행들이 찍어주잖아요 아침에.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3번 부분에서 보시면은 그림에서 3번 부분에서 보시면은 일자로 내려갔어요. 저 노란색이 위안화거든요. 네. 근데 위안화 보시면 쭉 내려갔잖아요. 네, 위안화 그냥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니까. 네, 발표를 하니까 내려서 찍은 건데 보통 네. 저렇게까지 안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티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티 팍 나잖아요. 네. 티 너무 팍 나게 해버려가지고 근데 연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펴 보시면 연간으로 보시면은 9.9% 정도 지금 절하됐어요. 근데 그걸로 보시면 유로는 11%, 호주 달러는 7% 연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 9.9% 정도 절하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로 보시면은 위안화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자기네들 통화가 그렇게 약세된 건 아니야. 딴 통화 대비 이러면서 괜찮은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코멘트를 날렸어요 또. 그것도 그러면서 7.0 붕괴된 거 가지고 이제 우리 뭐라 그러지 마. 뭐 이런 약간의 느낌?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들이 다 같이 출동을 할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연율로 보면 위안화가 그 연초에 한 4월까지는 별로 절하 안 그랬죠. 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확 떨어졌으니까 4월 달부터 느끼는 거는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크죠. 더 크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국은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 저 환율을 강하게 지키려고 꼭 그래요. 그러다가 꼭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어느 이제 순간에 되면. 그래가지고 충격을 주는데 요번에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요번에도 또 저렇게 칠해서 막 저런 식으로 지키다가 나중에 확 무너질까 봐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일본 부분에서는 그래도 달러 이제 강세가 좀 누그러지는 거 아닌가 했던 부분들은 이제 22도 75bp씩 계속 올릴 것 같아. 이런 뉴스 나오면서 조금씩 올렸는데 이번엔 저건 CPI죠. CPI 맞고 그냥 네. 환율도 완전 다 꼬꾸라졌고 네. 그다음에 채권 가격도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금리 같은 경우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부분들은 아까 말씀 주식시장이랑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외환시장이나 금리시장 자체도 기본적으로 결국 미국 페드나 이쪽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CPI 영향을 계속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시장보다 그 채권시장, 그러니까 금리가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계속 금리 쪽에 다 사람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좁아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지금 뭐 4% 이제는 4.5도 뭐 당연히 갈 것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연초에 한 4%까지 가면은 4.4에서 4.5 정도 되면 주가는 바닥대 짚고 분위기는 아주 험악해질 거다 뭐 이런 농담 비슷하게 했었는데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그쵸. 험악해지는 최상단 금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내년에? 네. 쇼텀 금리 이제 정책 예. 금리들 봤을 때 저는 한 4나 4.5 사이 정도 어디서 대충 멈추면 벌써 이제 5% 얘기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5% 막 전에 나오니까. 4%, 연말에 4%, 내년에 4.5였던 게 그쵸. 지금 뭐 도이치는 뭐 노무라 도이치는 뭐 6% 얘기했고 네, 그렇죠. 거긴 좀 심한 것 같고 5% 돼 있고 프라이싱도 5%까지 가 있어요. 거의 예, 5%까지 5% 프라이싱 가 뒤쪽 맞습니다. 부분은 많이 네. 올라왔더라고요. 네.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그 인플레이션 타겟이 2면 못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을 바꿔버리거나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5도 가고 6도 가는 거죠. 인플레이션 타겟 바꾸면. 아, 인플레 타겟 자체를 지금 이제 2%가 너무 이제 구차하고 너무 이제 캐캐본 것 그쵸, 같으니까 이거 자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다. 바꿔버리지 않는다면 4하고 2니까 2% 차이잖아요. 예. 그 정도는 버텨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음. 근데 얘를 4로 올리면 6을 가든 뭐 2로 더 가셔도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그렇죠. 현재. 예. 네. 지금도 그리고 2로 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몇 년이 걸릴까요? 그것도 그렇죠. 아무도 사실 예상 지금 못 하겠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8 정도 2.8, 예, 그렇죠. 2.8, 2.9 네. 정도 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네, 5년이 맞습니다. 지나도 2.8이라는 거는 사실 이 5년 동안 평균이 2.8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 지금은 좀 높으니까 나중에 좀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라는 인플레 타겟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참 그렇다. 정하신 네. 거잖아요. 페드께서 그냥, 정하신 네. 거잖아요. 나 2를 타겟으로 내가 정책 운영할게 이거였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나 4로 운용할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뭐 6 가도 되죠. 그런데 그 2%라는 게 원래 나온 이유가 그냥 뭐 페드가 물론 정하긴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완전 고용을 고용에 가정한, 가는 네. 거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그건 아니고 아니겠죠. 예 네. 뒤에서 뭔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네, 로직이 좀 되죠. 있어야겠죠. 로직이 없이 예, 없이는 못 그렇게, 올리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4 정도에서 4.5 사이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이자율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 타겟 2라고 해놓고 이거 막 6 이렇게 가면 가오가 안 쓰잖아요, 페드가. 내 관리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랑. 네. 예,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 한 4 정도에 4.5 정도가 이제 쇼텀에서 막아지고 그다음에 뒤쪽은 이제 10년이나 20년, 30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일드 커브가 역전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금리 오르면 경기 침체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뒤쪽은 못 올라오는 거죠. 앞쪽은 다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역전된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제 괜찮아진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일드 커브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 이런 케빈 대표님 얘기를 그 좀 정리를 해보면 명목 이자율이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면 그 실질 이자율 그쵸, 더하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2%에 있다면 실질
금리가 그 4. 금리가 4 정도를 벗는데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더 높게 잡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네, 겁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걔를 바꿔버리면. 아, 참, 예, 네. 무서운 얘기네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서운 아주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렸던 차트들이나 이런 게 다 무너지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쪽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종목들 한번 쭉 봤는데 테슬라만 녹색이 이렇게 넷플릭스와 테슬라만 녹색이 쫙 보이고 오, 예, 나머지는 시뻘겁니다. 다 6%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다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라인들 자기네가 다 업스트림서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다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뭔가 저 정책들을 발표를 해서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이번 네. 주 같은 경우 이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목요일 날 네. FOMC 회의 있고 수요일 날은 또 BOJ. 음,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금통위에 그다음에 영국 BOE도 금리 결정들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50 할지 75 할지 뭐 따라서 또 다 하겠죠 이제. 그렇죠. 네,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또 뭐 금리들은 더 약세가 돼야 되니까 자기네들 통화들이 그래서 따라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FOMC에서는 이슈가 계속 지금 되듯이 100pp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75 하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얘기할 때 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킵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16일, 11월 8일, 11월 15일 날 위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제일 무서운 일정들 쭉 있잖아요. 어우, 예, 그래서 G20, 미 중간선거, 공산당,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런 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뭔가 의사결정하지 않는 한은 달러 강세를 누그릴 방법은 쉽지 않다.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참. 저희가 사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정말 FOMC 회의, 9월 FOMC 회의가 어떤 모든 이슈들, 모든 이벤트를 싹 다 잡아먹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번 주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22일 AM 2시부터 또 AM 2시 50분부터 저희가 FOMC 9월 FOMC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때도 관심 있으신 분들, 깨어 있으신 분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조금 이제 더 진행을 해볼까요? 그 부분은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뒤쪽 가셔서 보시면은 네, 이제 옵션 데이터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옵션이 만기일이었어요. 미국이. 네. 네.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왕창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물이 만기되면서 12월물로 넘어가지가 않고 그냥 다 정리되고 끝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보자. 했지 네. 그만하고 보자. 이런 세력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만기되면서 행사된 거 보시면은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이제 만기까지 끝에 가서 옵션이 살아있다가 행사 당한 것들을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까지 이제 뭐 정산 안 한 옵션들 네. 그랬다가 만기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정산 당한 거죠. 그게 이제 만기일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풋옵션들이 행사가 이제 엄청 오, 많이 됐고 네. 38,800 계약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장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뭐 행사가 많이 됐겠죠. 네. 콜옵션들은 이제 별로 행사가 많이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8월물로 그러니까 9월물에서 12월물로 생각보다 많이 안 넘어갔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지를 좀 덜한다. 이렇게 보면은 뭐 한 번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단기 반등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그때 해야겠다. 이젠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해지까지 못하겠다. 네, 이 정도면 됐다. 네. 해지가 됐으니까 네. 지금까지 와서 충분히 먹었으니까 빠져서. 빠져서 여기까지 해지 됐으니까 한번 다시 보자. 그래서 그 뒷장 보시면은 이제 12월물로 그래서 넘겼어요. 넘겨서 보신 12월물도 결국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한 주 동안 한 4,200계약 정도. 그 다음에 콜옵션도 1,300계약 정도 늘어났는데 어쨌든 콜하고 풋하고 보통 같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방향이 반대인 경우들은 뭔가 something 안에서 뭔 일이 생겨 네. 있는 거죠. 네. 이제 뭘까? 그리고 개수를 해보고 저런 옵션이 가장 투기적인 네. 이제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저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지금 4천하고 1,000이죠? 지금 네. 이 정도면 4천하고 1,000이면은 기본적으로 풋 쪽으로 바이어스가 된 거죠. 네. 예, 근데 해치- 저 정도 많이 나는 건가요?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보통은 네. 한 1,000에서 2,000 계약 정도 차이는 나더라고요. 방향성으로 봐서는. 근데 지난번처럼 완전히 빠졌을 때는 콜 쪽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네. 반등을 네, 기대하는 반등 거죠. 기대하는 거. 기대하는. 지금 이 상황은 반등을 기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줄어서 그좀 해지를 덜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지만 풋옵션, 콜옵션 저 페리티 쪽으로 보면 네. 아직도 약하다. 약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심리는 아직도 이제 그 반등을 바랄 만큼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바라볼 만큼은 아니다. 반등을 해도 네. 크지는 않을 것 같은 네. 느낌인 거죠. 물론 이제. 그쵸. 네. 네. 낙폭 과대니까 좀 반등을 해도 되겠지만, 예. 그래서 그 뒷장은 제가 이제 보통 보는 볼큐랑 빅스 지수를 두 개를 넣은 거예요. 볼큐라는 걸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나스닥 옵션에서 뽑은 빅스가 볼큐고요. 빅스는 S&P 인덱스에서 네네. 뽑은 게 이제 빅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수가 변동성이 다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볼큐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빅스가 올라갈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그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방식들을 설명을 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볼큐가? 지금 볼큐가 31.3, 그다음에 31.3. 빅스가 빅스가 26.3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보통 두 개 차이가 5% 정도가 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5에서 한 3에서 5% 정도 나 있어요. 네. 나스닥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범위는 벗어나져 있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는 맞다. 두 개가 다. 근데 일반적으로 빅스는 20 정도가 이제 노멀한 상황이었고 최근에 그 다음에 볼큐는 25 정도가 노멀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FMC 이전에 지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무섭다, 이렇게 CPI 맞으면서 올라가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CPI 그렇군요. 맞은 다음에 거기다 FMC 또 있으니까 못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레벨로 보면은 여기서는 급등을 하면 확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변동성이 저렇게 확 내려가면은 장이 확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겠으니까 한 번 정도는 봐주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는 되게 높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보통 이제 빅스나 볼큐 같은 경우, 빅스 같은 경우는 30 이상, 볼큐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40 근처, 39 막 이런 레벨까지 가면 약간 패닉 상황인 네. 거죠, 시장이. 예. 근데 그 레벨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올해는. 많이 빠져도 그 레벨을 안 가요. 맞아요. 예. 되게 이렇게 캄해요. 예. 그래서 안 믿는 거지? 그렇죠. 예. 예, 더 안 빠져. 뭐 그게 네. 패드 풋을 계속 바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패드 풋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에 대한 이제 기로점이 저런 빅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게 무너지면 아 이제 패드도 이제 옛날처럼 못 믿겠구나. 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뭐 게 옛날에는 믿었는데. 그러게요. 예. 뭐 어쨌든 저기 우리 케빈 대표님이 나오시니까 우리가 뉴욕 이어로 해서 매일 아침에 그 이제 업데이트 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우리 둘도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일주일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예, 예. 월요일마다 계속 나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나오셔야죠. 네. 월요일마다 와서 일주일 아까 그 그림표 1, 2, 3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 거 설명도 해주시고 근데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번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보면 이게 지금 추세 전환이라는 게 언제쯤으로 바라볼까? 이게 떨어졌을 때 지금 이제 많이 빠졌다고들 하는데 또 흔히 말하는 야수의 심장으로 떨어졌다고 이제 지금 사도 될 것 같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곧 마지막 쪽에 있는 추세 언제 전환 가능할까라고 네. 해서 차트를 그려드렸는데 네. 그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노란색 선으로 된 것들은 이렇게 쭉 채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되게 장기 차트잖아요. 오, 네. 그죠? 근데 그 2010 바로 년부터.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은 네. 똑같은 차트인데 이렇게 보여요. 어떠세요? 이게 두 개 무슨 차트가? 차트죠? 이거는 오른쪽을 로그 스케일로 바꾼 거예요. 어. 로그 스케일이란 뜻은 뭐냐면 지수가 낮을 때 10% 움직일 때랑 지수가 높을 때 10% 움직일 때랑 실제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네. 눈으로 보면 앞에처럼 저렇게 스케일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스케일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스케일로 바꾸니까 어떠세요? 되게 안정적으로 쭉 45도 각도로 쭉 가는 느낌 아니세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밴드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이분 뭐 코로나 때도 그 밴드 안에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코로나 끝나고서 오버슈팅 했을 때는 그 밴드 밖으로 벗어났다가 그 밴드 안으로 지금 다시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지금 이 차트가 물론 뭐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그 전 사태들은 이것보다는 더 이제 빠졌어요. 근데 그 사이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밴드에 있었다. 그걸 갖다가 그 앞쪽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결국은 저게 점점점 넓어지잖아요, 밴드가. 그러니까요. 그게 네네. 밴드가 넓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이유가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아래에서 10%하고 위에서 10%하고 지수 차이가 틀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주식이 50% 올랐다가 50% 빠지잖아요. 아우. 비슷한 또는 거죠. 50% 빠졌다가 50% 오르잖아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본전 못해요. 근데 이제 50% 빠진 다음에 본전되려면 100% 올라야 되는 그렇죠. 그 느낌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예. 그 느낌이 여기서 다 반영된 게 로그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차트를 굵게 늘려보니까 이렇게 넓게 벌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하락 채널, 제가 보라색 채널은 상승 채널, 하늘색 채널은 하락 채널인데 아직 지금 하락 채널 안으로 다시 복귀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등했을 때 조금 상승 채널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줬으면은 반등이 지속될 수 있었는데 CPI 맞아서 완전 끝장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더 떨어지는 차트 확대가 좀 더 안 보이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하락 채널하고 그 아까 그렸던 밴드하고 하단하고 만나는 지점이 한 10,000하고 11,000 사이예요. 그게 전저점 부근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등을 하려면 저 레벨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거 밀리면 진짜로 뭐 최악의 시나리오 뭐 이러면서 3년 동안 계속 빠질 거라는 둥 뭐 이런 소리들 나오잖아요. 예,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전저점 빠지면은 다 당황할 건데 네. 차트상도 비슷하다. 비슷하다. 근데 이제 앞에서 쭉 보여드린 거는 그거가 무너졌을 때 못 사지만 그 레벨에서 살 수 있게 현금 잘 가지고 있다가 그 레벨에서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이 그림상으로 보면 한 11월 말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오른쪽 차트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케빈 대표님 말 듣다가는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와주시면 또 다음 주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 듣고 싶은 얘기 많은데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나오시라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 케빈 대표님이 그 제가 조금 칭찬을 드리면 우리 시장의 그 파생 상품 특히 옵션에 관련돼서 제일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김종 대표님께서 이제 개런티를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